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야, 미국이 한 척에 7조 원짜리 세계 최강의 공격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엄청나네요. 한번 보겠는데요. 자, 그리고 호주가 공격 헬기를 가지고 완전 최강의 삽질을 했었죠. 아파치만큼 비싼 타이거 공격 헬기 도입했다가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10년 만에 퇴역시키고 결국 아파치 풀옵션으로 구매한답니다. 스펙만 최고인 유럽산 타이거 공격 헬기를 샀다가 10년 만에 조기 퇴역을 결정하고 아파치 가디언 도입을 결정한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아파치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풀옵션입니다. 미 국무부가 호주 정부가 요청한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29대에 대한 35억 달러 규모의 판매 요청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가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3일 게재한 고시를 보면 호주가 수출 승인을 받아낸 AH-64E 버전은 최신 개량 버전인 V6 버전인데요. 성능 개량 롱보우 레이더 16기를 비롯해 APKWS 유도 로켓 운용이 가능한 신형 사통 장비와 로켓 런처, 링크 16 등 미 육군이 도입을 준비 중인 최신 사양입니다. 이 공격 헬기는 그레이 이글 등 무인기와 협동 교전이 가능한 MUMT 능력이 부여된 것은 물론 기존 아파치 공격 헬기의 2배 거리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10km 거리에서 타격이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베이비 헬파이어라고 불리는 APKWS-2 유도 로켓이 무려 2,000발이나 도입된다는 점인데요. 호주는 기존에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 AGM-124R 헬파이어-2 미사일은 85발만 도입하는 대신 베이비 헬파이어를 2,000발 도입해서 주력 타격 무기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풀옵션 아파치 가디언의 상한 가격은 1억 2천만 달러로 거의 전투기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호주가 과연 어떻게 협상을 해서 가격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파치 추가 도입을 준비 중인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호주 참 이 삽질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과감하네요. 타이거 공격 헬기 유로콥터에서 만들었죠. 그 프랑스로부터 샀는데 그래가지고 그 타이거 공격 헬기 그걸 아파치 가격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후속 군수 지원 안 되고 성능은 완전히 형편없고 그래서 10년 만에 퇴역을 했습니다. 한 대당 500억짜리 헬기를 10년 만에 퇴역을 하는 참 눈물겹게 퇴역을 하고 그리고도 공격 헬기 필요하니까 이렇게 아파치 29대를 산다 이거예요. 자,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29대인데 35억 달러. 이거는 이제 미국이 여기서부터 협상하겠다라는 최대 상한선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협상 잘 못하면 한 3분의 1 깎고 잘하면 한 반 정도 가격에 사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근데 옵션을 상당히 좋게 했네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롱보우 레이더를 6대 한 대만 도입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29대 구매하는데 롱보우 레이더를 16대를 도입했어요. 우리 한국은 36대를 도입하는데 롱보우 레이더를 불과 6대밖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 사실 지금 빨리 롱보우 레이더 추가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롱보우 레이더 한 대당 한 50억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정말 천양지차죠. 그래서 호주는 최소 2대 한 대는 롱보우 버전이 있어서 이 2대 한 개 편대로 작전했을 때 롱보우 레이더로 다 탐지해서 지금 기존의 롱보우보다 이 개량형이니까 한 2배 이상의 탐지거리 한 20km까지 16에서 20km까지 탐지를 하니까 그렇게 탐지를 하고 또 헬파이어 미사일을 한 10km 쏘고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겠다는 것인데 타이거 공격 헬기를 도입할 때 헬파이어 미사일하고 이제 호환을 해서 헬파이어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아직 전쟁 안 했으니까 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건 말고 이 70mm 유도 로켓 APKWS-2 이걸 지금 2,000발이나 도입을 했습니다. 베이비 헬파이어라고 불리는데 헬파이어처럼 진짜 전차를 막 부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정확하게 유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장갑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가 이 APKWS 70mm 유도 로켓을 2,000발이나 도입을 하는 것을 보면 호주의 상대는 호주 공격 헬기의 상대는 적 전차가 아니고 적의 고속정, 공기부양정 이런 함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뜩 해볼 수 있네요. 왜냐 호주는 엄청난 대륙이지만 결국은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 한국 육군도 기존에 36대의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도입했지만 지금 36대 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가 어느 정도로 협상을 잘해서 얼마나 가격을 다운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육군도 결국은 기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사양이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블락 6 버전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사양 똑같으니까 호주의 협상 선전을 기원합니다. 호주가 협상 잘 못해서 매일 비싸게 무기 사던데 이번엔 좀 우리 한국을 봐서라도 잘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 해군이 노후 공격 원잠을 모두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SSN-X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약 1억 달러의 개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미 해군이 2031 회계연도부터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 공격원잠인 SSN-X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9,8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미 의회 조사국 자료를 인용해서 USNI 뉴스가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SSN-X는 66척이 건조될 예정인 버지니아급을 순차적으로 대체하는 차세대 공격 원잠으로 기존 잠수함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갖는 잠수함을 목표로 개념 연구가 진행되어 온 미 해군의 야심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잠수함은 적 해역에서 적의 잠수함은 물론 소형 무인 잠수정을 압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연안 전투 능력을 갖는 것은 물론 기존 잠수함을 압도하는 고속 기동 성능 그리고 헌터 킬러 능력은 물론이고 특수전 지원과 지상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 미션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버지니아급의 설계를 이용해 개량하는 방안, 또 차세대 전략원잠인 콜롬비아급 설계를 이용하는 방안, 아예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요. 어떤 설계를 채택하더라도 이 잠수함의 덩치는 10,000톤을 가볍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미 해군은 현재 33억 달러 선으로 건조되고 있는 버지니아급 블락 5 버전보다 SSN-X가 훨씬 비싸질 것이며 척당 획득 비용을 58억 달러, 즉 6.4조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 의회 예산국은 해군의 계산이 잘못되었으며 최소 62억 달러, 즉 6조 9천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서 과연 이 잠수함 사업이 미 해군의 희망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척당 7조 원 잠수함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것도 수십 척을. 대단하네요. 미국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미국이 1990년대 초반에 시울프라고 하는 정말 최강의 공격 핵잠수함을 만들었죠. 1991년 기준으로 그때 이제 냉전 끝나기 전에 기획해서 만들었다가 냉전 끝나는 바람에 이제 세척해서 그냥 그만둬 버렸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서 그 30년 전 가격으로 30억 달러였습니다. 3조 원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그냥 세척해서 말았는데 지금 버지니아급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30년 지났으니까 현재 그 시울프의 염가형으로 만들었다는 버지니아급이 블락 5 버전에 가서 지금 덩치가 점점 커져가지고 10,000톤 정도가 되어서 지금 이게 한 33억 달러 정도 합니다. 원래 버지니아급은 한 7,000에서 8,000톤 정도의 크기였는데 점점 이제 후반기형으로 갈수록 사양을 더 집어넣고 이 VPM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직 발사 모듈 그리고 그 모듈에다가 특수전 보트까지 잠수정까지 집어넣어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모듈 이 VPM 모듈을 이제 양쪽에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덩치가 더 커지고 가격도 상승했어요. 연안 전투의 그런 최강 잠수함이라고 평가받는 게 버지니아급인데 그 버지니아급은 비교가 안 되는 최강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잠수함보다 더 빠른 속도,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소음, 그것뿐만 아니고 통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전파도 다 스텔시하게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스텔스성,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이 아주 깊은 심해에 무인 드론 잠수정을 놔뒀다가 마치 기뢰처럼 그렇게 놔뒀다가 이제 그 어떤 그 통신에 의해서 작전을 시키고 공격하고 이제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무인 잠수정, 무인 드론 잠수정까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탐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척당 한 7조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제 제일 구형 잠수함이 LA급 잠수함이죠. 이 LA급 잠수함을 전체를 다 버지니아급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버지니아급 지금 현재 아직 생산되고 있는데 그 버지니아를 대체하는 차기 잠수함 벌써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버지니아 다 생산되려면 한 10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또 해야 버지니아 초도함부터 또 대체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세계 최강의 전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 1번함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 쌩쌩한 새 건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 이후의 차세대 공격 원잠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그러나 척당 7조 원. 이 척당 7조 원이 사실은 이야 어마어마하다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호주의 그 어택급 잠수함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호주 잠수함은 핵 잠수함도 아니고 뭐 조그만 디젤 잠수함인데 그게 척당 4조 원 또 운용 유지비까지 하니까 뭐 7조 원 이렇게 되니까 호주 때문에 잠수함 가격 인플레 생긴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